현대로 오면서 이제 조금 달라져요. 에드워드 호프가. 에드워드 호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 로버트 헨라이, 글락텐 이래가지고 이제 그 미국의 사실주의, 에슈켄 리얼리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임프레셔니즘, 아메리칸 임프레셔니즘이라는 게 있고 그 뒤부터 시작해서 1900년도, 1910년도 요 무렵에 굉장히 유행을 해요. 왜 그러냐면 얘들이 미국 애들이 독립전쟁하고 나는데 돈도 좀 있고 뭐 등등 하면서 이제 약간 부유해졌던 그런 상황도 있는데 빈부 차이가 너무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주의의 어떤 근거를 해서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사실주의를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아주 노동자 계층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어떤 배려 등등 이렇게 이제 그려주는 거죠. 이 스타일에서 마지막 온 사람이 에드워드 호퍼, 존 슬론하고. 그런데 이렇게 그린 사람들은 거의 백발백중 약간의 좌파, 진보적인 어떤 좌파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 존 슬론 같은 경우는 부부끼리 엄청나게 유명한 좌파 운동가들이에요. 볼게. 비슷한 시기에 이런 사람 여러 거래요. 색깔을 완전히 죽여버리죠. 이 사람이 1891년에 결혼을 해요. 자기 와이프하고. 아무튼 그건 뒤에 나옵니다. 결혼하고 난 뒤에 있다가 이제 스트라덴 뭐 30가 하고 뭐 25가는 거 뭐 알 필요도 없고 내가 가보지도 않고 가보면 되는 거고. 스트란데 뭐 가데래요. 뭐 그거는 그 덴마크 말로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집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얘들은 창문이 굉장히 큰 게 어떻든 잘 받아들여야 되니까 네덜란드도 비슷해요. 근데 어떻든 북유럽의 건축은 나중에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정확하게 나오는데 똑같은 이탈리아식으로 양쪽이 대칭, 시메트리컬하지 않아요. 굉장히 달라요. 개성을 굉장히 존중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건물을 짓죠. 어떻든 이사 가서 이 사람 뭐라 했냐? 창문털, 그리고 밑바닥, 벽은 그레이 컬러, 회색 칠하고 나머지 몽땅 흰색으로 칠하라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그랬습니다. 오케이. 요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요런 사람들. 안 믿기잖아요. 마티스가 요런 그림 그렸고요. 이거 누구죠? 뭉크죠. 뭉크도 같은 동년배. 조금 일찍지만 나중에 됐을 때는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죠. 피카소도 막 같은 동년배들 조금 빠르지만. 제가 참고한 거는 이 베르메르에 숨겨놨는데, 자, 저도 숨겼어요. 가만히 보면 야 뭐예요? 그럼 야망이겠죠. 베르메르의 야망이에요. 저는 베르메르의 야망이라고 봐요. 우리는 보통 베르메르 그리고 뭐 진주 뭐 그리고 뭐 이거 끝이잖아요. 베르메르가 야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블로그를. 우리나라 블로그에 아무것도 없어요. 책 없어요. 볼게요.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한메르세는 뭐 이 사람은 얘기는 왜냐면 1634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바로크예요. 그러니까 렘브란트보다 한 20년, 5년, 25년, 30년 뒤의 사람이니까 거의 동년배예요. 근데 얘는 1860년이니까 이거는 거의 근현대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논문 정도는 막 그냥 그거예요. 이 사람의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내용 자체는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에요, 저는. 왜? 이 사람은 살아있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때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막 그냥 기록 남기는 게 많은데 이 사람 기록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나중에 이야기 재미없습니다. 공통점. 이건 머리 아파 이거. 끼워 맞추라고 찾다 보니 이게 처음에 제가 이걸로 시작했던 거예요. 공통점은 캐논 오브 아이템. 완전히 이 사람은 예술의 대포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메르세이를 그 당시에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이렇게밖에 안 그린 사람이 없었으니까. 지 친구 중에 그림 그린 아들 나중에 나오는데 별 희한한 같은 덴마크를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때 덴마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옛날에 저번에 봤던 P.S. 크레이어, 앙커, 스카겐 애들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그림. 그 얘는 이상하게. 사람 다 없애버리고, 얼굴 뒷면 없애버리고, 완전히 그냥 뭉개터려버리고, 이렇게 만들고,
그러고 완전히 그냥 원근법적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그리고 뿌옇게 스프마토 기법으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윤곽선이라는 거예요. 윤곽선. 그림을 볼 때 저도 요새 최근 들어서 느끼는데 저 뒤에 그림 보실래요? 윤곽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그림들에 윤곽이 있어요? 없어요. 윤곽. 윤곽을 만들어내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게 푸성이 그려야겠어요. 윤곽의 안에 그 카테고리 안을 갖다가 정의하면서 그렇게 만드는 거는 그거는 거의 어느 정도 경지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 윤곽, 그래서 윤곽의 클로아소니즘이라 그래가지고 고갱은 어떻게 했어요? 까맣게 테두리를 칠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심볼리즘 가지고 뭐 저기 뭐야 그거는 난리가 나죠. 이거 뭔 개뿔도 말도 안 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색깔론자잖아요. 그 색깔의 대비로 윤곽을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윤곽을 만들어 버리게 되면은 컨트라스트는 되지만 조금 다르다면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은 뭘로 컨트라스트를 주느냐면 명암을 준단 말이에요. 빛. 그럼 빛으로 주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모나리자라는 거예요. 그게 스푸마토인데 그거하고는 또 좀 달라.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대상과 배경하고 사이를 윤곽을 그렇게 주는데도 컨트라스트가 돼서 내가 알 수가 있어. 알 수가 있는 거는 보이는 거하고 보이지 않는 경계를 이 안에 들어가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진주 귀걸이 한 사람의 목걸이가 귀걸이죠. 귀걸이가 실버잖아요. 진주는 약간 실버 같은 컬러. 근데 그걸 다 그려버리면 저런 컬러가 안 나와요. 걔는 점으로 찍어서. 몇 개 안 되는 점으로. 그죠? 근데 굉장히 반짝반짝하잖아. 그러니까 이 베르메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생각들 중에 하나가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베르메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뭐 시선만으로 우리 알고는 뭐 장모한테 덕을 봐서 뭐 그림을 영화에 나오니까 영화대로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그림도 잘 안 그리고 하니까 너 왜 그림 안 그려 뭐 이런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닌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되는데 이 사람 엄청나게 유명했어요. 그 당시에 최고지. 렘브란트급은 아니지만 렘브란트도 뭐 그 당시에 말년에 좀 유명했다가 나중에 죽었다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좀 다시 이제 부활했지만 루벤스급은 아니지만 거의 렘브란트급은 된다. 근데 대부분 이 베르메르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건 아니고 단지 이게 왜 안 알려졌느냐. 그림이 몇 점 없으니까. 그 당시에 유명했다가 나중에 이 사람 모방하는 사람도 막 생겼잖아. 그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누구한테 발각이 되냐면은 마네의 친구 프로스트한테 나와요. 그 사람하고 둘이 돌아다니다가 이거 그림 괜찮네라고 해서 본 거예요. 언제? 그 시절에 19세기 말기 내지 중반에서 이제 베르메르가 뜨기 시작을 해요. 그림 굉장히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든 공통점은 독특한 그 사람인데 어디에 넣을지 몰라요. 무슨 장르에 넣겠냐. 뭉크는 표현주의, 마티스는 포비즘. 그거 나오잖아요. 그거 딱딱 떨어지잖아.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하고 또 친한 사람이 저 한메르스에 있는 에밀 롤데는 우리 아잖아요. 저기 다리파 다 나오는데 어디 낀 줄 몰라.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폭발력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베르메르는 그때 있던 뭐 등등 여러 가지 렘브란트부터 시작해서 뭐 제리또 뭐 등등 메리 캄판이라 그래요. 더치. 그 사람들하고 그림을 보면 얀스틴 뭐 등등 여러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아드리엔 브라우어, 뭐 프란츠 할튼, 피터 브루헬 아니잖아요. 지 혼자 그랬어요. 독고다이로. 그러면 그 많은 사람 중에 한메르스에 있는 목걸이도 먹고 살지만 그 사람은 못 먹고 살아요. 34점 그려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 예술성을 전혀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저는 엄청난 사람이다. 이거는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건 이 사람 마스터피스다. 대가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기 보면 그래서 제가 이 사람 논문에서 나오는 내용은 이거는 한메르세입니다. Portrait of Silence. 그러니까 시인이다. 베르메르는 시인은 아니에요. 약간의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공된 정보입니다. 네. 내비게이션
여기가 내비게이션 신경과죠. 자, 그런데 어떻든 이제 크레이어가 한메르세이하고 이제 같이 공부를, 왜냐면 이 사람이 1850년 마우리 크레이어의 남편이죠. 그러니까 뭐 그 나이 비슷비슷하고 뭐 조금 되게 후배겠죠. 그 얘하고 비슷한 나이가 이제 뭉크고, 뭉크도 노르웨이지만 원래는 그쪽에 살다가 이제 PS 크레이어가 같이 공부를 했죠. 프랑스에. 다 애들 다 만나요. 스카겐 애들은 다 그냥 그쪽에서 노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얘가 뭐라 했냐면 도대체 얘는 모르겠다. 그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 얘는 굉장히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앞으로는 굉장한 영향을 끼치고 중요한 사람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또한 이 볼트 앤드 라드 인 더 문라이트, 그러니까 굉장히 스윗하다 사람이. 굉장히 부드럽고 감미롭다라고 표현을 해요. P.S. 크레이어가. 그런 걸로 미루어 짐작컨대 P.S. 크레이어는 그렇게 감미로운 사람이 아니어서 마리 크레이어가 바람이 났다는 거죠.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걸 제목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또 한 번 더 이제 공통점을, 여러분들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런 거 안 해주면 막 싫어하잖아요. 빛이잖아요, 빛.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빛이, 빛. 빛을 너무 잘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빛도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빛이 있고, 인공빛이 있단 말이에요. 촛불 같은 거, 이런 불빛. 오늘 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그게 들어오면 나중에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게 까르바조 그림, 뭐 말 얘기하잖아. 까르바조 그림 보면 렘브란트도 그린 그림이 나오고,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조지오 드 라투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프랑스에. 네. 그 사람 보면 촛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간접 조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들어오고 이제 팍 이렇게 반사된단 말이에요. 저쪽에서 들어오면. 그리고 그림자가 생기고. 근데 이 두 사람의 그림에서의 빛은 어때요? 감사잖아요. 내 몸을. 햇빛을 받는다 그래서 모네에서 보는 인상파의 그 장하고 그 동시에가 나오는 그 퍼피에서 그렇게 언덕에서 그리는 그 자연빛하고 인상파 해돋이에서 나오는 그 햇빛의 강렬한 거하고 근초댐에서 나오는 이런 거 말고, 이 사람의 그림은 굉장히 보드랍게 햇빛도 굉장히 약할 것 같잖아요. 그럼 내 몸을 완전히 감싸는 것 같아요. 감싸니까 거기서 나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환경에 이 사람은 완전히 그냥 이 모든 감정들이 녹아나서 있는 공간, 시간 다 같이 흘러가는 멈춰있는 듯한 그런 것을 이 사람은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흐릿한 생명성, 아까 윤곽선, 요건 나중에 정리해놓은 대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알레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둘 차이는 알레고리의 우위화가 있는데, 사람한테서는 한메르세이가 있는데 그 이외에 뭐 거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등등 베르메르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은 전혀 차용을 안 했어. 그 뭐냐? 이 사람이 정리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베르메르 그림을 보고 나는 저건 안 해야지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 정리를 하고 그냥 뒤쪽에 있는 마음하고 등하고 이것만 가지고 자기의 내면을 표현했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공통점이 초상화가 아닌 초상화하고 같이 실내 풍경을 같이 믹스했다는 것 자체가 현대미술하고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에요. 누가 지금 현재 이 사람보다 더 괜찮은 그림 갖다 내주면 제가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메르세이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스승이 이 사람, 캐스플러. 이거 없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논문에 이게 나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딱 보이시죠? 얼굴 보면. 대충 1860년이고, 그 정도 되면은 이 사람은 거의 1810년이나 뭐 그 정도겠죠? 그럼 저쪽에 오스트리아 가면 비더마이어, 아니면은 그때 이제 발터 뭐 이런 사람.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아주 맨처리 같은, 사실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아주 신고전주의 같은, 근데 북유럽은 신고전주의가 조금 달라요. 프랑스하고.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는데, 다르죠? 굉장히 조금 약간 매직한 그런 냄새가 나죠. 약간 현실감이 조금 떨어지죠. 그죠? 근데 그림이 되게 좋죠. 그죠? 네. 이거 보고 뭐라 그러냐면, 데니쉬. 그러니까 우리가 덜치, 그 골든 에이지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지나고 난데
더치 골든 에이지는 1630년부터 시작해서 얘들이 이제 독립전쟁 일으킬 때 그때부터 확 불어오르겠는데 1678년이 되면서부터 확 사그러져. 왜냐하면 루이 14세 때 완전히 한방 두들 맞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하고 났는데 끝나버려요. 그래서 베르메르가 파산하는 게 전쟁 때문에 그렇더라고 막 강변한단 말이에요. 어떻든 그거를 더치 메리 컴퍼니 앤드 골든 에이지라고 그러고 요때 이 사람이 있었던 데는 베니시 골든 에이지라고 따로 명명을 해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북유럽이 조금 네덜란드보다는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보면 또 이런 그림도 그래요. 되게 오묘하죠. 이 그림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림 같지 않아요? 죄송한데 이걸 르누아르라고 하면 곤란한 그런 사람. 그래도 괜찮아요. 뭐 르누아르라고 얘기하면. 근데 이런 것들은 거의 약간 매지컬 리얼리즘이라고 해요. 마술적 사실주의. 그 매지컬 리얼리즘은 언제냐면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 혹시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신정물주의라는 게 있어요. 오토 딕스하고 막스 베크만. 그 사람들이 그렸던 그런 아주 굉장히 깨끗한, 그러니까 막 완전히 투명하게 그림 그렸잖아요. 거기에서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이제 그랜트 우드라 그래가지고 낯들고 그런 그림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그리잖아요. 그게 이제 팝아트 쪽으로 가는데 상당히. 근데 이 사람이 이래 그랬단 말이에요. 1800년대 한 3, 40년대 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끔씩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없어서 그러지 우리는 모르죠. 제가 이 사람 그림 처음 봤어요. 오, 대단. 그러면 베르메르는 누가 서성이냐? 베르메르는 말이 엄청 많아요. 근데 전부 다 제가 왜 아닌 것 같고 한 4가지, 5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알 필요 없어요. 뭘 알 필요 뭐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떠오르는 사람들만 몇 명. 간단하게 아브라함 블로메르. 이거는 왜 제가 가지고 왔느냐면 유테네흐트라는 데가 있어요. 네덜란드에. 유테네흐트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알프스로 쭉 넘어가지고 이탈리아에서 까라바쪼를 보고 올라와요. 그래서 이 까라바치스티라고 해요. 까라바치스티. 이건 뭐냐? 까라바쪼를 굉장히 좋아하는, 빛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림들이 그런 그림들. 그러니까 그 중에 선두 그룹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매너리즘에 약간 속해 있는, 그러니까 까라바치스티는 이제 유테레트에 있는 사람들이 방 바브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베르메르의 투쟁에 나오는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는데 방 바브렌. 말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할까요? 뭐 혼트호스트 뭐 있는데 다 잊어버리죠. 자, 그럼 요거 할게요. 이 사람은 보세요. 까라바쪼의 이런 그림들이 혼트호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몇 번 봤을 거예요. 이런 그림들을 제일 먼저 그렸어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그 베르메르의 스승이래. 이 사람은 생물 연도가 1550년밖에 안 돼. 그럼 베르메르가 1634년생인데 80년을 어떻게 살아? 이 사람 죽고 난 뒤에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한 거지. 그렇지만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림 보고 배웠. 그게 이제 뒤르의 스승이 볼랭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죽고 난 뒤에 이 사람한테 배웠다라고 뒤르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그림 보고 배웠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어떻든 저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본 거죠, 베르메르도. 전혀 안 보지는 않아요. 왜? 라이트를 봐야 되니까. 불에 대한, 불빛에 대한 거를.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자, 이 장르화죠. 이거는 뭐 메시지가 있어요. 종교화도 있지만, 네 잘 먹고 잘 살아라. 바니타스 뭐 등등, 그건 알 필요 없어. 그거는 그냥 보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냥 보고 아름답다 그러면은 그건 뭐 여러분들의 몫이고, 저는 제 몫은 아니에요. 근데 이래 그래요. 되게 대단하죠. 좀 이상하잖아요. 종교화 치고는 굉장히 좀, 또 하나 볼까요? 자, 요거는, 그죠? 아시겠죠? 르누아르가 아니라 모나리자? 모나리자가 다빈치 앤드 라파엘로. 근데 좀 다르죠? 이게 스푸마토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든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높이 올리면서도, 그러나 종교화에 대한 것을 성무자라는 것은 워낙 중요한 테마니까 굉장히 아카데미가 그럴까요? 삼국, 구도 뭐 등등. 이건 책 읽어보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살짝 꽈요, 이제. 지겹다는 거지. 똑같은 거 매일 일을 그리니까,
온 동네 가면은 그냥 이 사람들도 그림을 자기가 그려서 파는 거는 아니지만 누가 주문을 할 거 아니야. 다빈치가 지가 막 그려가지고 집에 가지고 있다가 자 그림 사세요라고 이런 식으로 갤러리에 전시 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누가 귀족이라든지 왕이라든지 교황이 주문할 거 아니에요. 그걸로 먹고 살잖아. 근데 그렇게 그리지 않는 그림 이렇게 막 그리다 보니까 매일 이 집에 가도 이 그림 많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유럽에 가면 이런 비슷한 그림을 자기네들이 펜들화로 해가지고 미리 그려놔요. 그 성모님은 A, B, C, D, E, F, G 중에 뭘로 선택하실래요? 그럼 E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재단화라는 거죠. 재단화. 3단화. 중앙에 있고 이제 옆에는 보면 후원자들 나오잖아요. 후원자들한테는 자기 얼굴들 들어가잖아요. 돈 냈다는 거죠. 그걸 왜 만드느냐? 자기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 예배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가 돈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묻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자기의 어떤 그런, 초스트를 이제 그렇게 시험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살짝 비꼰단 말이에요. 그 라파엘로도 매너리즘으로 이제 초기로 들어가요. 근데 그런 그림들이 이제 살짝씩 나온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걸 가져왔느냐 하면, 이렇게 그렸죠. 모양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성기 르네상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머추어 르네상스라 그러는데 정점이 누구 쪽으로 가느냐? 미켈란젤로가 죽기 직전에 그때 이제 딱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돌리는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덜 칠한 미완성자. 거기에서는 이 무브먼트, 움직임이 전달돼요. 여기서 움직임이 없잖아요. 움직임이 전달되면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게 중요한 그림의 포인트예요. 이런 것들도 알아놓으면 나름 뭐, 자 보세요. 다르잖아요. 라파엘로도 조금 갔는데 이 사람은 더 많이 갔어요. 그죠? 현대화에 가깝잖아. 이거 보고 매너리즘이라고 해요. 이걸 누가 좋아했냐면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의 루돌프 2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걔는 나중에 이제 오래 살지도 못해 일찍 죽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필리프 2세의 조카야. 근데 얘가 죽고 난 뒤에 얘는 굉장히 약간 침볼리닉 하는 사람이잖아. 채소 가지고 막. 약간 이런 애예요, 원래. 그리고 골치우스 같은 뭐 스프랑거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그린다면 왜? 약간 성적으로 약간 이상한 애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매너리즘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오스트리안 합스부르크 매너리즘이라고 해요. 이건 누구예요? 폰토로모. 이건 이탈리아의 매너리즘의 대가. 자기 제자가 브론치노, 파르미지아니노 요런 나온다. 이건 이탈리아 매너리즘. 요거는 아브라함 블로메르트. 그림이 이제 다르잖아요. 뭐가 다를까요? 인물이 다르잖아. 요게 북유럽. 요게 북유럽. 이탈리아. 그 이탈리아하고 북유럽은 다릅니다. 나중에 그림 보시더라도 모양새가 달라요. 요거는 약간 뭐라 그래요? 라파엘로하고 막 이렇게 조각적으로 미켈란젤로의 어떤 그런 냄새들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일반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 북유럽은 완전히 이래요. 얀바네크 아시잖아요. 얀바네크의 아르놀 피니의 부부 초상화를 보면 그게 보통 개같이 그렇게 생기네, 이거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나이가 보면은, 여기 이탈리아로 봤을 때 뭐 티치아노? 아니면 틴토레토? 까라바토 정도 나이가, 아니에요. 그 사람 누구냐면 거의 마사초보다 더 일찍인 사람이에요. 그쪽에서는 최고의 로버트 캄팽이라는 사람보다도 그보다 약간 뒤인데 1392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1400년대 사람이 그 사람 얼굴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북유럽은. 이때는 그런 거 아무도, 이탈리아에서는 그런 거 못해. 그냥 봤는데 저 사람은 누군지 몰라야 돼요. 그냥 왕처럼 생기면 안 되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A라는 사람으로 맞춰서 그 사람대로 그리는 게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북쪽에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래서 베르메르가 나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히. 자, 이거는 잘 아실 거예요. 그죠? 파브르티우스. 파브르티우스는 3명이 있어요. 제가 현재 3명이 있는데 동생이 있고 있는데 아무튼 얘가 죽잖아요.
1600 아마 74년도에 아마 델프트 얘들이 전부 다 이제 얘는 델프트 애가 아니고 렘브란트 제자였어요. 아주 잘 그렸어요. 그 이 그림은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생겼어. 얘가 이제 델프트 와가지고 돈 좀 벌어볼까 라고 하다가 폭발하고 난 뒤에 베르메르는 살고 얘는 죽어버린다. 그래서 베르메르는 살고 아까운 사람이 죽었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게 맞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동생이에요. 요하네스 파브로티우스가 1636년인데 1626년이 아까 형이고, 얘가 삼형제가 화가인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어떻든 요래 그래요. 요게 누구냐면은 제리또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렘브란트 제자들이 다 요렇게 그렸어요. 보면 그림 참 잘 그리네. 얼굴 동글동글하고. 그리고 렘브란트 엄마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밀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붓이 가는 거를 굉장히 섬세하게 그리는 거예요. 정밀화. 요새 같으면은 하이퍼 리얼리즘. 그 돈이 되게 비싼 그림 이런 것들. 왜냐면 잘 그렸으니까. 근데 렘브란트 그림 그리면 이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려달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소를 바니타스처럼 많이 그렸어요. 이걸 내가 왜 가져왔느냐면 요거는 한 번쯤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소라는 것 자체가 존재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저쪽에 네덜란드 쪽하고 영국하고는 주로 경험주의, 그러니까 내가 자연이고 내가 동물이고 다 비슷한 동등한 가치를 가져요. 그래서 그게 넘어가서 이제 누구한테 가느냐면은 요 사람 누구야? 베이컨? 그죠? 베이컨이 나온다. 나도 똑같은 동물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동물대기라는 말을 해요. 내 몸에서 우리가 동물적인 본능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아마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도 여태 갔다 왔죠. 요거 보기 위해서. 요거 딱 한 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근데 뭐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제가 느낀 거는 감히 금방 빈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오프 레코드도 되지만 온라인도 같이 되니까. 그렇지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너무 이제 막 사람들이 이 그림에 대한 그 열정이 아니라 뭔가 약간 과한 느낌이 받아서 제가 좀 두려워했던, 그것도 아마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정리가 될 부분 아니겠느냐, 저는 긍정적으로 일단 바라봅니다. 자, 한메르세이 보게. 한메르세이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동생 안나, 뭐 너무 깊게 하면은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없으니까 이거 그리고 그쪽에다가 아카데미에 이제 데니시 아카데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출전했죠? 안 한단 말이야. 뭔 소리냐?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인기가 있냐면 프랑스 쪽에서 상당히 인기를 받았어요. 잘 그리네? 예. 근데 이 사람은 내가 그걸 지금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항상 눈을 깔아요. 우리 보통 초상화라고 하면 그 사람하고 내하고는 같이 소통하고 같이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감정을 이끌 때 눈을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루시안 같은 경우는 눈 안 마주치면 안 그려요. 같이 봐야 돼, 이게. 같이 봐야 보면 교감이 나오잖아요. 근데 항상 이렇대요. 자. 근데 요때 한메르세이 친구가 있어요. 같이 공부했던 친구. 에켈스 브루그. 이런 그림 그려요. 이게 뭐 제스, 페르디난드 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림을 제가 처음 봤어요. 어때요? 같은 나이. 근데 이거 보면 어떤 그림이 생각나요? 저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이걸 누구 닮았을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그렸을까? 1860년도 그때 스카겐의 PS 크레드랑 그렸고 다 안 그렸고, 이 사람이 이걸 프랑스에 와서 이런 그림 없잖아요. 1860몇 년도에 이때 이거 누가 봤을까? 없었어요. 유일하게 본다라고 하면 이제 약간의 고갱에서 이런 그림은 좀 나오지만 테마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펠릭스 발라통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펠릭스 발라통은 이거 1900년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그려요, 이게.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야, 이 사람 대단하다. 그 혹시 그 힐마 크림트라고 아세요? 몰라. 그 몬드리안이잖아요. 몬드리안이 더치잖아요. 더치. 그 사람이 몬드리안도 1860년대 사람이에요. 그 데스틸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부기부기 해가지고 뭐 한샘 같이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추상화 그렸던 사람, 몬드리안 우리 아시잖아요. 그 사람보다 빨라. 여잔데. 거기에 기하학이 나와요. 그 천재의 천재 그런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그 다음에 이후에 진행이 안 돼버렸단 말이에요. 여잔데. 안타깝잖아요.